윤희숙 전 의원 얘기를 하셔서 서울 중구 성동 갑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두 분 다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닌데 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오겠다는 거지만 공천을 받을지 여부는 뭐 확실하지 않은 거고, 윤희숙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거기 이미 뛰고 있는 권오현 전 행정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닌데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상당한 것 같아요.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임 전 실장 나오는 게 반가운데 메인 DC가 아닌 어리굴젓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 어리굴젓 느낌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맞상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예. 어떤 과거의 어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정치적 좀 위상과는 확실하게 이제 메인 DC 사이드 DC 이하로 떨어졌다. 뭐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저희 당에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공간위에서 뭐 어떤 사람을 뭐 이쪽에 보내고 서울에 이쪽에 보내고 할 때 마치 자기는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끌려가서 이제 특정지 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공간위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서울의 각 지역에, 특히 지금 한강벨트라든지 지금 격전지 내지는 또 뭐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앞다투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에 그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이 성동구 갑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그 임종석 그 실장을 이제 공격하면서 하는데, 사실 정치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 중량감 내진 위상이 있는 분을 이제 공격을 해야지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네. 그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일단은 공천되기 이전에도 임종석 그 실장을 타켓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의 어떤 흥미를 굉장히 유발하고, 국민의힘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가장 궁금한 것이,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못 받을 것 같던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당내에서도 보니까 이게 뭐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친명 인사 조상호 변호사를 중구 성동갑에 뭐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요. 뭔가 공천을 안 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 어떨까요?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당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것 같고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죠. 아무리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영입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 지역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로는 이기기 어렵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임종석 실장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뭐 원칙은 전략 공천 지역이지만 다시 경선을 붙일 수도 있는 거라서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 공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 단계에서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공천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친문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일했던 분이거나 장관을 일했던 분들 다 많은데 임종석 실장만 뭐 특별히 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윤희숙 의원이나 임종석 실장 둘 다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처음에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을 갈까 고민할 수는 있는데,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일했으면 그 지역에서 다시 출마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본인의 지역구에서요. 임종수 실장이 공천을 못 받더라도 저는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보면 자꾸 지난 2020년에도 그러고 전직 의원들이 자꾸 이제 지역구 쇼핑하듯이 공천 직전까지 갈팡질팡하고 어디가 더 좋은지 보는 게 저는 이게 맞는 문화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서초 갑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지이니까 험지가겠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저희들은 이제 험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격전지라는 표현을 격전지. 썼는데, 네. 사실 지난
21대 때 저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사실 너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 8명만 이제 현역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종로 늘어서 9. 그렇습니다. 아홉 개입니다. 개입니다. 예, 예. 당시엔 8석. 당시 8석만 얻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사실은 지역이 이제 민당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나 뭐 그런 어느 정도 있던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지역구인 서초구 이런 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 외부에 가서 한번 경쟁을 하는 것이 뭐 당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런데 뭐 그런 걸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소가 도수장 끌려가듯이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이번에 임종석 그 실장이 공천은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 거죠. 지금 이번에 4.10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에 대한 건데 친문을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존재, 즉 리더급이 해당되는 존재는 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해야지 다음 8월 달에 있는 어떤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데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의 영입을 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문 이제 공격령으로 그러는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배제하려고 지금 1단계로 전략구역 선정한 것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뭐 반윤석열 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뭐 그 이미 나간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원칙과 상식분들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이고 실질을 딱 다시 보면 결국은 친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 친문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싹을 자른다 이런 어떤 원칙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네. 맨날 저희 민주당 보고 음모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 비평가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친명과 친문의 어떤 예, 예. 사실 지금 그렇게 당내에서 갈등선이 있지 않아요. 이미 정권이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뭐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네. 그게 뭐 대립돼 있는 계파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실장이 오게 되면 반대파가 생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본인은 그냥 웃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내 지금 구조상 뭐 임종석 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위험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뭐 이럴 분위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거는 옛날에 당내에서 비문계로 활동할 때 아주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와서 우리 내부 소위 뭐 당내 비판을 하고 당내 싸움을 하러 온다고 하면 이분의 존재 가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국민의힘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게 이분의 존재 가치로 영입을 하는 거지 아니 복당을 하는 거지 약간 좀 네. 음모론을